새벽 4시,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른 듯 고요해진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점점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노력을 반복해도 삶이 묵직해질까요? 당신은 오늘도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존버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버티며 스스로를 갓생을 사는 사람이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통장은 늘 차갑고 돈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고. 하지만 나는 이 말이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팩트 폭행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한 이유는 운이 없어서도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숫자로만 배웁니다. 벌고 쓰고 남기고 불리는 대상. 하지만 돈을 그렇게만 대하는 순간 돈은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 반응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냉정합니다. 자신을 하찮게 대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경제학에서도 사람의 금전관리 태도는 소득보다 자산 격차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스쳐 지나가는 소비의 도구로 대하고 다른 한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할 파트너로 대합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한 투자 기술보다 먼저 아주 사소한 태도를 바꿉니다. 돈을 쓰는 순간에도 보관하는 순간에도 심지어 돈을 생각할 때조차 자신만의 기준과 존중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어차피 있으면 쓰는 거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돈을 머무르게 할 생각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돈을 어떻게 대해 왔습니까? 불평의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책임의 대상이었습니까? 돈이 부족할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구조를 탓하고 운을 욕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태도는 잠깐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는 있어도 돈을 불러오지는 못합니다. 돈은 늘 자신을 존중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움직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기술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 종목도 부업 리스트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오직 하나,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태도가 바뀌는 순간 당신의 소비 습관 선택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는 그렇게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전략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느냐보다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죠. 경영이든 인생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무작정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정확히 찾아 막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곁으로 들어온 돈을 가장 잔인하게 대합니다. 가장 흔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쑤셔 넣고
다닙니다. 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하지만 이 행동이 상징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돈을 담고 있는 지갑을 자신의 몸 아래에 깔고 앉는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돈을 존중한다는 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돈은 예민합니다. 그리고 품격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자산을 크게 키운 사람들을 보면 지갑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장과 가까운 안주머니 혹은 정리된 가방 속에 항상 같은 자리에 둡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통제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소지품 하나조차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갑을 다루는 방식은 곧 자신이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은 지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식탁 위, 현관 선반 혹은 소파 위에 무심코 던져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길 한복판에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돈도 힘이 필요합니다. 머물 곳이 없는 돈은 결국 떠납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실은 사람의 왕래가 많고 에너지가 가장 혼란스러운 공간입니다. TV 소리, 대화, 이동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곳에 지갑을 두면 집중되지 못한 에너지처럼 돈의 흐름도 흩어집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공간, 예를 들면 침실 한쪽 서랍처럼 정해진 자리는 돈에게 여기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는 풍수라기보다 환경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집중력이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듯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돈이 늘어나길 바라서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쌓이면 소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충동적으로 쓰던 돈 앞에서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부자는 이런 멈춤을 수백 번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지갑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경제적 위치에 서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아도 삶은 제자리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의 지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떠올려 보십시오. 그 위치가 당신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모아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은 질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대부분 지갑 안에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보면 그 안은 하나의 작은 전쟁터 같습니다. 언제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영수증, 이미 해지한 카드, 무분별하게 쌓인 포인트 카드들. 이런 상태는 단순히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무의식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어지러운 장면을 마주하면 우리의 뇌는 돈은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학습합니다. 반대로 지갑 속이 단정하고 질서 정연하면 돈은 관리 가능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실제로 정리 습관이 좋은 사람이 소비 통제력과 장기 계획 능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색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색을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강렬한 빨간색은 긴장과 소비 충동을 자극하고 푸른색은 흘러가고 싶어하는 성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지갑 속에 유난히 눈에 띄는 빨간 카드나 화려한 디자인의 멤버십 카드가 많을수록 사람은 필요 이상의 소비를 더 쉽게 정당화합니다. 이건 풍수의 언어로 말하면 불가물의 기운이지만 현대적으로 풀면 자극 과잉의 문제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환경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지갑 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놓이는 공간만큼은 최대한 단순해야 합니다. 돈이 주인공이고 다른 것들은 조연이어야 합니다. 조연이 주인공을 압도하는 순간 돈은 머무를 이유를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럼 부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유리한 환경에 놓는 것입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행위는 돈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는 질서를 선택한다. 나는 통제한다. 나는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매일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소비가 줄고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지며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남은 돈이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 경험이 자신감을 만들며 그 자신감이 다시 더 큰 기회를 끌어옵니다. 이 모든 시작점이 바로 지갑 안의 질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이 어지럽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제적 사고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서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질서 위에 어떻게 불을 끌어당기는 씨앗을 심을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막고 질서를 세웠다면 다음 단계는 하나뿐입니다. 부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는 언제나 준비된 자리로 먼저 옵니다. 나는 이것을 부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은 많이 모아야 불어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처럼 외로움을 타고 늘 자신과 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빈 지갑은 늘 비어 있고 정돈된 지갑은 조금씩이라도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동전 이야기가 등장하면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믿어서 부자가 되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라 그 동전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부의 씨앗이라는 개념은 미신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무의식을 움직이는 장치, 행동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갑 속에 특정한 의미를 가진 동전 하나를 넣어두는 사람은 지갑을 열 때마다 돈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대상 앞에서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쓰지 않고 더 오래 바라보고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숫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5나 305, 18 같은 숫자는 우주가 정해준 비밀 암호라기보다 인간이 의미를 읽어내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스토리를 붙이는 순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대상은 행동을 유도합니다. 지갑 속에 의미 있는 금액을 따로 보관하는 사람은 그 돈을 쓰지 않는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이 돈의 주인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자산을 2배 이상 늘린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투자 감각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지갑 속에 항상 손대지 않는 돈을 따로 두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 돈을 기준으로 소비를 판단했습니다. 사고 싶을 때마다 그 돈을 떠올렸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는 소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씨앗은 그렇게 작게 시작해 행동을 바꾸고 결과를 키웁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씨앗의 돈은 절대 생활비가 아닙니다. 비상금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를 키우기 위해 고용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 돈을 지키는 행위는 곧 당신의 기준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요동쳐도 유혹이 몰려와도 자신의 축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꿈꾸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이런 작은 장치들입니다. 매일 눈에 보이고 매일 무의식을 건드리고 매일 행동을 미세하게 수정하는 것들. 부의 씨앗은 돈을 불러오는 주술이 아니라 당신을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길들이는 훈련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국 찐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가치를 먼저 키웁니다. 그리고 돈은 언제나 그 가치를 따라옵니다. 이건 허무맹랑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의 말을 인용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문장은 조직 혁신의 상징처럼 회자되지만 개인의 삶에 대입해보면 더 날카로운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의 습관으로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 습관을 그대로 둔 채 미래만 바라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바꿔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통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찐 부자들은 자신에게 약간 벅찬 상징을 곁에 둡니다. 금이든 특별한 물건이든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긴장감을 주느냐입니다.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수준을 눈앞에 두는 순간 사람의 뇌는 자동으로 그 격차를 메우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 계발서의 문장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지갑 정화와 휴식의 루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지갑을 비우고 닦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소비, 후회, 불안, 조급함을 함께 내려놓는 리셋의 시간입니다. 특히 일정 기간 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쉬게 하는 과정은 기다림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부는 조급한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루틴을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찐 부자들은 그 시간을 견딥니다. 씨앗이 자라는 시간을 알기 때문입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돈이 남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택이 달라졌다는 것을,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작위로 쑤셔넣은 영수증과 카드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준과 태도가 담겨 있습니까? 지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의 모습이 곧 당신의 현재이고 가까운 미래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외롭고 때로는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돈을 동반자로 대하고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돈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갑을 꺼내 정리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을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아주 작은 태도 하나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 나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